있습니다. 먼저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볼 텐데요. 자, 운용자님, 오늘 장은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네. 건설 기계 쪽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DY 파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뭐 오늘 거래량도 동반해서 강하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운용자님. 어떤 포인트인가요? 예,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슈 자체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그 이슈 부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일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가 아마 서울대에서 연설에서 한국과 동반자 관계를 좀 얘기를 하면서 협력을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이 큰 도움이 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내용이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요즘 시장 자체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 종목들 중심에 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군만 무더기로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지금 답보 상태다 보니까 실적 플러스 제로 이슈가 지금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DY 파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같은 부품적인 진성TC,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설기계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기계 업종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중국 굴삭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에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3, 4월 달에 이제 피크를 친 이후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으면서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여전히 중국과 관련된 굴삭기 판매 부분 자체는 1분기 때를 본다 한다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감소입니다. 작년에 아마 거의 30만 대 넘게 팔렸을 텐데 올해는 한 19만 대 정도 예상할 정도로 많이 줄어든다. 다만 이제 굴삭기 시장 자체가 본래 이제 굴삭기 업황 자체는 중국 같은 경우는 상고 하저거든요. 상반기 특히 3월달, 4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피크. 그다음에 갈수록 줄어드는데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되겠죠. 현재는 중국의 주요 지역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해소가 좀 되면 중국이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굴삭기 판매량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상저하고로 진입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 부품 중에서 유압 실린더 전문 기업입니다. 예상했던 강점 자체는 일단은 주요 거래처 자체가 국내 뭐 현대 인프라코어, 그다음 현대건설기계를 포함해가지고 해외 일본에 있는 히다치라든가 중국의 로컬 기업과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캐터필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네요. 그래서 중국의 노출도가 높기는 높지만은 상당히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 또 지역적으로도 일본, 중국, 국내,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유럽까지 골고루 15%에서 20% 정도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완만하게 보충을 해주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회사가 다른 굴삭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실적 고점을 찍고 하반기 때 갈수록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 크게 실적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가이던스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현대두산인프라코 실적 발표가 됐고 상당히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두산 밖에도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엊그제 발표된 현대건설기계 예상치보다 약간 한 5% 정도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세트 회사들, 기계업체들이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DY 파워 같은 경우도 실적 가이던스는 없지만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주당 EPS가 2,800원짜리 회사거든요. 현재 주가 오늘 주가 급등을 했지만은 PER 기준에서 한 6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싸다. 예산 또 부채도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모멘텀만 부각이 좀 된다 한다면 주가가 빠르게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차트를 보시면 본래 이제 굴삭기 회사들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주가가 고점 찍었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굴삭기 시장 자체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이 상반기 때 1월 달, 2월 달, 3월 달 굴삭기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항상 4월 달, 5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과거와 다른 패턴의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보니까 네. 이런 이슈에 상당히 기관 투자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많이 산 것 같고요. 다른 네. 종목들도 보니까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오늘 이 종목 외국인이 샀는데 현대건설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진성 TC라든가 관련 종목은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충분히 밸류상으로 본다면 다시 상승 쪽의 분위기를 잡은 게 아닌가. 아마 18,000원도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요즘 시장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다음 날 또 약간 눌림목 조정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따라가는 매매 자제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네. 15,00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Y 파워였습니다. 이 건설 장비 쪽에 그 유압 실린더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금 부각되는 이슈는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그쪽에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이 종목 자체가 회사가 매출처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대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러 곳에 매출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가 더욱더 올해는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실적 기대감도 덧붙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던 DY 파워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